자칭 이재명의 동지라는 한준호 의원. 그런데 왜 진보 지지자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얼굴은 거울 보는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가슴 속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수청법, 경제민주화의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으면서도 왜 버튼 하나 누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전화가 와서? 선거 운동하느라 바빠서? 이게 과연 개혁을 외치는 정치인의 변명입니까? 유시민 작가가 왜 매불쇼에서 그토록 화를 냈겠습니까? 하지만 한준호는 당당합니다. 매불쇼 덕분에 후원금 2억이 22시간 만에 찼다며 웃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연신 내뱉으며 동지애를 호소합니다. 가랭이를 잡고서라도 막았어야지라며 상대 진영을 비판하기 전에 본인은 왜 개혁의 결정적 순간에 자리를 비웠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반듯한 외모 뒤에 숨겨진 투표 노쇼의 진실? 과연 그는 실용주의 동지일까요? 아니면 기회를 엿보는 정치 공학자일까요? 한준호의 민낯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네. 뭐 어색하면서 뭐 하는 거야? 네. 네. 잘 지내셨죠?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저는 왜 그렇게 보세요? 저는 네. 저기 사실 이 방송 덕택에 네. 후원금을 22시간 만에 마감을 해가지고 1억 찼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왜 또 우리 덕분이에요, 그게? 아니 제가 사실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슈가 막 되면서 네. 근데 정말 이거는 약간 반농담이긴 한데 네. 좀 약간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22시간 만에 후원금이 이렇게 차는구나. 1억 찼어. 네. 바로 차버렸어. 6년간 정치하면서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제덕.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하지 마라.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엄청나게 바쁩니다. 네. 지금 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 출전자들 잠깐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세 분이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드님께서. 네.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그리고 추미애 국회의원 그리고 한준호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지금 본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경선은 4월 5일부터 네. 7일까지 네. 이어지는 거죠. 네네. 그날 이제 투표를 해주시는 걸 가지고 네. 이제 당원 투표 여론조사 50%씩. 네. 당원 50, 네. 여론조사 50.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경선 방식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네. 예비 경선에서는 이제 100%로 했다면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에 일반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네. 굉장히 지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럼요. 정말 바빠요. 그래서 오늘 안 나오는 것보단 나왔을 때 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걸 바라죠. 당연하죠. 네. 바라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하죠. 네. 그래서 세 분하고 어찌됐든 지금은 경쟁 관계니까 네네. 한준호의 경쟁력. 제 경쟁력.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사실 경기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죠. 저는 이제 3살 때부터 경기도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화성, 평택, 부천, 파주, 고양 이렇게 이제 신혼생활부터 또 부천에 살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직접 하는 셀러리맨으로 21년을 산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네. 이 지점들은 경기도에 그러니까 정치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겪어보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분 너무 훌륭하신데 한 분은 이제 고위 관료 출신이시고 한 분은 또 판사를 거쳐서 이제 육선의 국회의원이신데 저는 그렇게 정치 경력이 아주 길진 않지만 제가 이제 데이콤 ST라고 하는 IT 업계에서 개발자로 시작을 했고 그 뒤에는 이제 한국거래소 현재 저는 입사 때는 코스닥증권 시장이지만 금융업계 그리고 MBC에서도 잘 아시지만 방송을 그렇게 오래 한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전략기획 그리고 사업부 이런 데서 실제 그 회사 경영에 참여를 했었고 아니 아나운서였는데 경영에 참여를 하셨어요. 저 2007년에 이명박 정권 때 노동조합 집행부 생활하면서 그때 파업 이제 2번 주도하고 쫓겨나가지고 네,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T 업계, 금융업계 그리고 언론계 또 좀 넓게 보면 문화체육 그리고 중앙행정이 이제 그 청와대 행정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도 제가 6년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주로 주택과 교통 분야에만 5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이제 제 나이 때에는 많은 경험과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교통이면은 진짜 경기도 이슈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달빛철도 들어보셨죠? 달빛 철도. 이게 대구에서 광주까지 가는 겁니다.
원래는 달빛 고속철도란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재를 한 거예요. 소위에서. 우선 대구하고 광주를 연결하는 이 중요한 철도를 하는데 우선 고속 지금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리고 이거를 복선으로 지금 둘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철로를 깔자. 일단은 라고 해서 양당을 조율을 해서 이 달빛철도 사업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상임위 국토위 있을 때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를 아주 정확하게 그때 김건희 네. 그 그래. 비리를 다 드러냈던 분이에요. 네, 네. 맞아요. 네. 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때 네. 맹활약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제가 가장 관심 분야에서 네. 반짝반짝 그 다원시스 네, 맞습니다. 네. 기억을 그거 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맞아. 얘기한 거 그거 네. 후보님이 한 거잖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후보님에 대해서 네. 내가 관심 분야에 탁탁 거기 할 때마다 아주 핵심 인물로 나서셔가지고 네. 저는 굉장히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굉장히 하세요. 호감이에요. 괜찮아요. 그 정도 저도 이 괜찮습니다. 방송에 왜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나는 미워한 적이 없어. 미워하지 그럴 이유가 않는다고. 없어. 누가 그래요? 내가 안 미워한 거. 미워한다고.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어요. 옆에 수행실장. 수행실장. 그거 허위 사실. 수행실장. 제가 네. 그 대통령님 말씀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연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제가 지지난 대선 20대 대선 때 제가 뒤에서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 동지란 단어를 하면서 우리는 동지다. 동지가 뭐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우린 모두 동지다라는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네. 우리 진영 자체가 다 동지 아닙니까? 12.3 비상경험 때 그날 저 방송 봤는데 야 그날 생각하면 살벌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날 대통령님 모시고 제 방에 숨어 있었지만 맞아. 그 한준 의원실에 숨어 계셨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거 숨었다고 표현하면 또 네. 공격당하니까 아, 그 피신시켜 그 한동훈이가 또 그거 또 네. 장난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제가 피신했다. 있습니다. 피신시켜 있었지만 저는 그때 우리가 다 동지란 생각을 했어요. 다 동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지는 동지의 언어로 서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 네. 다만 여기에 대한 평가 이견들은 뭐 다를 수 그때그때마다 있죠. 있을 상황마다. 수 있죠.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그 세 분 중에 뭐 누가 이제 본선 진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누군가가 진출하면 네. 밀어야죠. 지금 모두가 네. 하나 돼가지고 그럼요. 또 그럼요. 엄청나게 또 당연하지. 하겠죠. 네네네. 네, 그렇지 저도 않겠습니까? 많은 도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와주실 맞아요. 거죠. 아니 돕는 게 아니고 아니 진짜 우리 시대 영웅으로 만들어드리죠. 아니 그 국민의힘이 되는 거를 어떻게 지켜봅니까? 맞습니다. 말이 네.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웃으면서. 웃으니까 이 거울 보는 거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울 봐요. 아니 명예훼손이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굴절돼 분위기 좋네요. 분위기 좋아요. 네. 그러면은 네. 조금 뭐 네네. 이제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뭔데? 아니 왜냐면 네, 네. 이슈는 이슈니까 네. 궁금해들 하시니까 그래도 정리를 할 건 정리를 해야 그런 되는 거좀 하고 가는 게 오해는 좋으니까. 다 풀어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뭘 말씀하셔도 저는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제 소개를 좀 하자면 네. 자기소개 시간이야? 술 마세요? Let me introduce yourself. 뭐야? 매불쇼에 이 이름 올리기 싫은데 네네. 변희재 어. 매일 나랑 같이 방송하면서 자기 방송 가서 나 씹어. 그랬지. 그래도 계속 같이 했어. 나는 그런 걸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를 제 소개로 말씀을 네. 드린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최근에 이제 네.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네. 2주 연속으로 이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방송에서는 우리 경기도지사 후보 한준호 후보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단 한 군데도 나온 적이 없고 네, 두 번째 방송에서는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네네. 이제 그 본인 기분에 대한 아니 본인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셨던 거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저는 네. 어려서 우리 유시민 작가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언론사는 이제 선배란 단어를 워낙 많이 쓰잖아요. 네. 저는 유시민 선배님을 어려서 보면서부터 자라온 사람이고
관련된 책 쓰신 것들 뭐 저는 열심히 읽었던 독자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구를 보고 있는데 해설가가 선수 오늘 컨디션 왜 저래 자기 관리 안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평가할 수 있죠.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이 매불쇼는 약간 장르로 보면은 뭐랄까 정치를 다루긴 하지만 일종의 정치 풍자 개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정확합니다. 네. 즐거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뭐 후보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뭐랄까요, 약간 다큐 같이 하시니까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시냐. 그냥 차라리 저한테 그냥 한 달이 건너면 저 아시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고 야, 한 의원 요즘 왜 그래요? 이렇게 아니요, 말씀 주시면 되는데 이건 사실관계 영역이니까 경기도지사 후보 한준호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네네. 아니 연상될 만한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1편에 대한 부분인데. 네, 1편 얘기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1편을 하고 왜 그렇게 화가 나 계시냐라는 영상을 찍어 그러니까 올렸기 그 때문에. 평가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계시는 유시민 작가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시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얘기하시는데 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으니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할 프로그램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거 마찬가지. 야구를 보면 평론의 영역이 있고 직접 플레이를 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한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편 이후에 네. 그 우리 후보님이 또 이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 그 매불쇼가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어떤 심각한 문제 의식이 있는지 그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영상을 쓰실 때 좀 잘 나온 걸 써주시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얼굴이 좀 잘 나온 걸 써주시지. 아이고 참, 제 얼굴로 살래요. 저는 고발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약간 제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제 캠프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저한테 전달을 주시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매불쇼를 캠프에서 잡고 나 저한테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제가 여기 오느라고 한 3개 정도의 그 일정을 캔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또 그런 얘기를?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양해 전화를 구하고 오늘 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 평론의 영역은 어쨌든 평론의 영역이고 후보가 되면은 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고 이거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내가 덕분에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22시간 만에 후원도 모집이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두 분에 비해서 인지도도 좀 약한데 덕분에 인지도도 좀 올라가고 버즈량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좋은 면도 있는데 뭐 굳이 그러냐. 나 오늘 나가게 되면은 그냥 방송 가가지고 내 도움 될 수 있는 방송 좀 하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혹시한테 기억나시죠? 뭐라고 하셨죠? 이 사람이 진짜 한준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고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의원 입장에서 뭐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이지 그걸 가지고 크게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동지라는 언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이게 동지를 딱 머릿속에서 떼고 생각하면 진영의 논리로 가버리게 돼서 이게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뭐 저희는 이 경선이 끝나고 나면 4월 7일이 될지 아니면 4월 17일이 될지 모르겠으나 끝나고 나면 선택되는 후보를 위해서 한꺼번에 같이 뛰어들어야 되는 동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서 캠프 측에도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라고 했고 기왕 나가는 거 덕분에 인지도도 조금 올라갔는데 뭐 제가 왜 경기도에 지사 출마를 했는지 또 한준호의 역량이 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이런 거 물어보면은 잘 답하고 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 한준호 후보님, 요건 이제 바쁘시니까 아마 이제 영상을 다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잘라서 봤죠. 다 볼 수도 없을 테고 그런데 우리 후보님과 관련해 가지고 비판은 뭐 너무 당연하고 비평. 에 대한 것도 어떤 것도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냥
사실관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네. 그냥 그 우리 후보님이 선거 기간 동안에 찍어서 올린 영상이니까 그거를 그냥 진짜 저는 이게 막 이렇게 문제가 될지 진짜 몰랐거든요. 예, 그래 올렸던 네. 겁니다. 네네. 뭐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막 계속 다 저한테 막 보내주시는데 네네. 사실 후보로 뛰다 보면은 거의 화장실 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뛰어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끔 제가 이제 보내오는 것들을 보고 뭐 저도 이제 매일 라이브를 하니까 평론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각자의 평론 분야이긴 한데 네. 되도록이면 서로 동지의 언어를 좀 쓰자. 네, 네. 요즘 그래서 한 주로 9박 10일 네, 지금 경기도 네, 네.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 입었습니다. 네. 아, 네, 진짜. 바빠요. 진짜. 아니, 그 다니시면은 솔직히 좀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솔직히 외모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죠? 보면 네. 시장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닐수록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되도록이면 좀 많이 들으려고 해요.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요양보호사 분들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식사 같이 하고 왔는데 네. 이게 현장으로 들어가서 듣는 얘기하고 서류 보는 것과 맞아. 정말 다르지. 천지 차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요즘 자주 하고 있고 네. 또 그 듣다 보면은 그러세요. 생긴 것과 다르네 이러시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긴 대로 논해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이렇게 자, 우리 후보님이 경기도지사가 된다. 네. 그러면 경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 내가 좋아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 네. 내 친구한테 이렇게 한 표라도 좀 더 찍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는 그때, 분들도. 그러면 네. 왜 찍으면 뭐가 달라지는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때 야 한준호 찍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오 그래? 네. 그럼 나 찍을게 이렇게 돼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좀 아주 어려운 뭐 제가 뭐 P10, 뭐 판교 10개 만들기, GTX 링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나중에 좀 어려워. 할게요. 이건 나중에 하고 예, 맞아. 저는 오히려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건 교통이라고 봐요. 교통. 경기도에서 출퇴근 제가 20년 넘게 해봤잖아요. 맞아요. 교통비가 더 듭니다. 아 비싸요, 맞아 버스비. 비싸요. 네. 그리고 시간은 더 들어요. 일단 첫 번째 교통비 줄여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아이들 키우시잖아요. 네. 제가 저희 지역에 실험을 한 게 있어요 하나. 이게 거점형 어린이집. 오. 아이가 눈도 안 떴는데 데리고 7시 반, 막 8시 경기도에서 나오려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일찍 받아주는 곳이 없고 내가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인근에 어린이집 별로 없고 제가 그래서 저희 지역에 행신역 옆에 거점형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 때에 맡기고 저녁 9시 때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역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뭔가 100여 명씩 줄 서 있어요 지금. 경기도는 이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자산인 아이들을 맡아줄 수 있도록 이런 거점형 어린이집들을 좀 늘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한준호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은 경기도 곳곳에서 한준호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기도지사를 만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광교 가야죠. 네, 맞아요. 도지사를 도청이 만나기까지는 거기 있으니까. 단계가 되게 많습니다. 네. 민원 하나 제기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네. 네. 근데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게 되면은 경기도 곳곳에서 한준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다니시겠다. 그렇죠. 많이 듣고 현장에서. 제가 그래서 처음 정치할 때 새로운 정치보다 필요한 정치하자 그랬어요. 네. 내 거를 자 이게 좋은 겁니다라고 하고 뒤에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치 듣고 이걸 어떻게 정책과 예산으로 담을까 고민하는 정치 이렇게 좀 전환을 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래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실용주의를 좋아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물어봐도 돼요?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보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네. 이거는 뭐 한편으로는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해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네. 나름 또 요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또 안 물어보면 또 내가 또 욕 먹는다고. 예. 근데 이거는 뭐 사과한 것도 제가 뭐 봤으니까. 물어보실 질문이 뭔지 아니까 그렇잖아요. 네네. 네. 이거 뭐 안 물어보면 안 물어보는 게 편파야. 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그 법안들 뭐 네.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안,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 중수청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게 조금 뭐 알려지면서 네. 뭐 사과를 하는 것까지도 제가 네,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표결에 같아서. 참석을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네. 본회의 참석을 했고 투표를 못했습니다. 네, 네. 투표를 못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뭐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이거는 정중하게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투표는 직접 투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해야 돼요. 네. 문의형 투표로.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아요. 거기에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투표하고 이제 그 다음 투표 그러니까 통과시키는 투표는 전자투표로 앉아서 해요. 네. 그러니까 금방 끝나요 이게. 네. 한 1, 2분에 끝나는 건데 아마 그 순간에 전화를 아마 이제 중요한 통화가 있어서 잠깐 나가시는 바람에 투표를 참석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네 개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뭐 하나의 사안은 이제 중수처법은 저런 이제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투표 저는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끊는 것까지는 하고 이제 뭐 어쨌든 늦게 출발한 후보로서 제가 선거 운동을 하느라고 표결 못한 거 맞습니다. 투표 못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그 말씀을 주셔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정 때문에 가셔야 되는 시간이 네네. 됐는데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6.3 지방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도 하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4년간 대통령과 임기를 거의 같이 해야 되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지의 언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성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또 함께 갈 수 있는가 이 시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고 제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출발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지사 출마 이전에 당내 너무너무 현안이 많아가지고 뭐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한준호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는가, 왜 한준호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입장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출마 여부에 사실 왜라는 걸 붙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설명할 내용들이 너무 많고 네, 다만 왜 한준호가 경기도지사가 돼야 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대통령님의 현재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의 속도 네, 그리고 효능감 예, 이것을 쫓아갈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라고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4년간 어쨌든 대통령님과 함께 손발을 맞춰왔고 이 효능감 느껴지는 실용주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네, 함께 많은 성과들을 또 올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후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꼽은 명픽이다. 네네. 네. 혹시 무슨 두 분 간에 소통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모든 과정에 자꾸 대통령님을 끌어들이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어. 보고 명픽이라는 거는 가장 일하기 좋은 사람 이렇게 그냥 그 표현을 달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옆에서 많은 일을 제게 시켰죠.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시켰었고 예. 제가 최근까지는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었고 지속적으로 수행실장부터 토론단장까지 계속 지근거리에서 일을 시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일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보시기에 가장 일하기 좋은 사람으로 찍은 네. 거다. 네,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해석을 해야 될 것 감사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주말 사이에 네.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 게시판에 많이 이제 떠돌았던 게 있어요. 이른바 이제 개혁 법안에 대해서 네. 표결에 왜 불참을 한 거냐, 무슨 이유였냐에 대해서 또 그거는- 그걸 막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냈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는 네.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본회의에는 다 참석을 했다. 본회의는 다 참석을 했고 예, 그 표결을 할 때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끊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수기로 하기 때문에 예, 수기를 해놓고 이제 자리에서 착석해 있다가 예. 제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를 잠깐 바깥에서 받고 있는 사이에 표결이 진행돼서 급하게 뛰어들어갔는데 제가 몇 초 차이로 이제 표결을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 사이에 바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본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주요 법안에 참석을 안 한다는 제 의정 활동 전체를 부정하는 정도로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개혁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방송사업법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본회의 통과를 시켰고 제가 지금까지 어제 처리된 어쨌든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이 결국 국정조사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제 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네. 제가 본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고 하지 않은 게 아니고 본회의에 참석해서 필리버스터 표결에 참석을 했고
필리버스터 표결 이후에 네. 가끔 의원들께서 또 실수하세요. 다른 표결들도 보시면은 다른 후보들도 네. 표결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끊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이제 장소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표결하지 않고요? 필리버스터를 표결하고 그러니까 중지하는 것까지 예예예 부를 쓰고 예.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개표를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 시간 동안에 그 사이에 뭘 표결이 딴 일을-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 그게 끊으면 그 끊긴 앞에 그 내용들, 그러니까 어제가 그때 같은 중수청법 네. 관련된 것들이 다시 안건으로 올라오죠. 그렇죠. 그때 표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깜빡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표결을 못한 건 아니고 그 직전에 예.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이 그건 있으셨어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전화를 잠깐 받고 이제 표결이 진행돼서 막 뛰어 들어오는 과정 중에 제가 놓친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개혁 법안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특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이제 주요한 오늘 또 이제 봉화마을까지 가서 보고하는 이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법안 처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뭐 비판이 상당히 있어서 참석하지 않은 게 아니라 표결을 못한 그러니까 겁니다. 표결을 못한 것에 네네.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있어서 네네. 저희가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그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공소 취소 관련해서 네. 그 장인수 기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자가 네. 아니다 이런 비판까지 하셨는데요. 네.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생각에 변화를 줄 만한 일이 생겼나요?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런 허위 사실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대통령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어떤 판단 때문에 대통령까지 마치 영향을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처럼 읽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리고 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예. 네. 근데 이제 그 프레임 자체가 짜여진 것은 그러니까 뭐 장인수 기자 같은 경우에는 취재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고 그러니까 취재를 하지만 취재를 했으면은 그 근본이 되는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했어야죠. 네. 그리고 보통 그런 주요한 사안을 방송이 됐던 기사가 됐던 내기 전에는 네.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저도 그 기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렇게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를 제보자 한 사람 흔히 말하는 취재원 한 사람의 말을 믿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자질이 부족하고 그게 얼마나 큰 사태인지를 본인이 판단하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뭐 뉴스공장을 비롯한 김어준 씨 진행자도 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플랫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플랫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김어준 씨의 겸손 인터뷰에서. 흔들다에 가서 예. 얘기를 했죠. 예. 네. 그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장인수 기자만 고발하고 김어준 씨와 뉴스공장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럼 당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이 네. 판단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네. 아니 뭐 당인이 한 사람이시니까 전직 최고위원이시기도 근데 하시고. 플랫폼 자체는 네. 예를 들어 제가 카우치 사건을 자꾸 얘기하는데 2007년 MBC에서 일었던 카우치 사건은 당시에 생방송 중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자체로 플랫폼을 다 고발하기 시작하면은 예. 모든 플랫폼들 방송사들 다 고발당해야 되죠. 예. 그런데 다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미리 예방을 하거나 예. 또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재발 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는 건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장윤수 기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플랫폼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장인수 기자가 법률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허위 사실 아니 그러니까 뭐 취재 보도 과정에서 뭐 네. 약간 이 요소 자체가 네. 뭐 부족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부족했을 이를테면 때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흔히 말하는 지라시라든지 밭글이라든지 아니 뭐 제보를 그런 전부 수준으로 다 보도하진 않죠. 보도를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는 맞는데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예. 네. 이를테면 뭐 조선일보가 짠 프레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거나 비판할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럴 때마다 비판해 왔죠. 아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떤 아니 장인수 사건과 관련해서 네.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거래설로 명토박아서 보도한 건 조선일보가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설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 당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당에서 대응하는 부분까지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아니 대표에서 말씀 주시라는 게 아니라 네.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문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있죠 당연히. 네. 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네, 거죠? 당연히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까지도 당이 대응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 허위 사실을 한 거를 가지고 조선일보가 프레임을 잡았다면 거기에 예.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죠. 이제 거기까지 당이 하는 것이 옳다. 당연히 그 프로세스를 예. 밟아야 되는 것 근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네, 있지도 위치에 있지 않고.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공소청, 중수청 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수사 기소 분리의 시대가 된 것인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원래 검찰 개혁의 중요한 목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고 검찰들의 수사 배제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네.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남은 과제들을 잘 처리해야 되고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검토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치유 또는 뭐 봉합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갈등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당의 지도부의 역할인데 이런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들을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과정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방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방향은 잠시 멈추고 수교하는 데서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속도에 쫓기지 않고 과정 관리와 이런 갈등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갈등 관리가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뭐 여전히 뭐 갈등이 이제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과정에서 뭐 뉴 이재명, ABC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개인적 판단을 좀 갖고 계십니까?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통. 당의 지지세가 이제 중도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저희가 실용주의와 중도 확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 중도 우파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뉴 이재명은 현상이죠. 그건 어떤 개파가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정치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갈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AB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다. 네. 이제 그게 또 다른 분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개파 정치하지 말자. 네. 그리고 편가르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국민들을 그렇게 구분짓는 것이 옳은지 예.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옳지 못하다. 네. 오늘 아침 많은 언론들이 이 ABC에 대해서 비판하는 또는 뭐 판단하는 이런 글들이 칼럼들이 많이 실렸더라고요. 뭐 네. 보면 뭐 동아일보, 뭐 경향, 한겨레 뭐 다 ABC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네. 사실 어쨌든 이걸로 술렁술렁하게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민주당 안에서 이 문제가 또 다른 또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데 뭐 대다수 의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연하죠. 예. 뭐 너 A야 B야 뭐 이런 거 묻고 이런 거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걸 왜 그 자체가 스스로- 좀 불쾌하십니까? 당연하죠. ABC로 구분짓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겨레 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에 민주당이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국혁신당하고의 선거연대는 뭐 진행이 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예 합당이나 선거연대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늘 얘기했지만 민주진영의 대통합은 필요하다. 다만 연대의 필요성은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경선을 치르고 있는 단계에서 선거 연대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그건 뭐 당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겠죠. 네. 이후에 이제 그 합당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주장해왔지만 합당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뭐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코드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시기가 되면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기지사 3인 후보가 네. 예,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네. 어떤 경기도를 좀 만들고 싶은가, 한준호의 비전과 구상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도민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경기란 단어가 중국에서는 보통 왕도의 500리까지를 경기라고 부릅니다. 즉 왕이 다스리던 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광역교통도 서울로만 뻗어 있고 30-40%는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교통비도 서울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교통비도 더 들어가요. 시간도 더 걸리고. 네. 그래서 경기도는 향후에는 이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는 그런 직주 근접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요. 지금 이제 구도심이 되어가고 있는 1기 신도시의 문제, 이런 부분도 향후 개발되는 3기 신도시에 맞춰서 뭐 재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는 경기도로 변모해야 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토위 소속. 네, 지금 5년째 시잖아요. 국토위 소속입니다. 예, 그럼 사실은 이제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굉장히 주목을 해 오셨는데 네네. 지난주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요 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라. 다시 네. 단 지금 종점과 관련해서 양상면으로 갈 거냐, 양서면으로 갈 거냐, 강상면으로 갈 거냐에 대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보라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게 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하남에서 시작해 예. 이제 양평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의 건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 목적을 저버리게 되면 사실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거거든요. 네. 두물머리로 향하는 관광지인 두물머리로 향하는 6번 국도 네. 여기에 이제 그 상시 정체가 굉장히 심각해요. 하다못해 앰뷸런스가 유사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를 풀기 위해서 경제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거의 필요성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예타가 통과가 됐고 전략환경 영향평가라고 해서 혹시 철새 도래지가 있거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단계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종점을 55% 정도 사업 변경을 해서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예, 틀어버렸죠. 예. 그래서 사업의 목적을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예. 네, 원안에 가깝게 대신에 대안 노선이라는 거는 그 원래 목적 내에서 혹시나 우회를 해야 될 지역이 있거나 또는 환경적으로 피해야 될 지역이 있거나 이런 걸 체크해서 도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원희룡 장관이 출국 금지가 됐어요. 네. 그 원희룡 장관이 실제로 이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혐의를 받고 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원희룡 장관의 어느 점을 주목해서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차 특검에서 밝혀졌던 내용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위 단위에서 지시가 있었다.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종점 변경했다는 것이죠. 즉 외압이 있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국감 때 밝혀낸 내용이지만은 2018년도에 김성교 의원이 네. 군수하던 당시에 만들었던 2030 양평군 기본 계획 내에 예. 사실 강상면 종점안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수위에 전달됐고 인수위에서 다시 국토부로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연결고리를 꿰는데 인수위에 참여했다가 국토부 장관까지 됐던 원희룡 전 장관이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그 상위단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죠. 네. 원희룡 장관과 김건희 씨 간의 어떤 모종의 연락관계 뭐 이런 게 있지 않고서야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리가 있을까? 이를테면은 양평고속도로가 원희룡 장관에게 가는 어떤 개인적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해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정치적 이익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를테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고속도로의 핵심은 사실은 김건희 일가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점을 좀 더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네.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정 또는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기를 뭐 예정받았다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함부로 추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다만 차기 지도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정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네. 그러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 원희룡 전 장관의 위치가 예. 인수위에도 있었고 그 뒤에 국토부 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한 사람이 정확하게 그 윗선이 네. 결국에는 김건희 일가일 거라고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고 예, 네.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연결고리가 원희룡 전 장관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 네, 이 부분들을 특검에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원희룡 장관이 느닷없이 무효화 선언을 해서 큰 논란이 되기도 백지화 했어요. 선언했죠. 네. 예, 백지화 선언에서 큰 논란이 됐는데 그 전에 잠깐 통화를 누군가와 했다라는 것이고 당시에 모여있던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도 전혀 알지 못한 맞습니다. 상태였고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고 저런 결정을 하는 것인지 매우 의아하다라는 네. 게 당시 이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전언인데요. 의원님께서 주목하시는 뭔가 있을 법한 개연성 뭐 이런 것들은 뭘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사실관계만 놓고 본다면 이 일은 인수위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거는 자명한 이제, 사실이죠. 증명이 된 사실이고 인수위에 이와 관련돼서 역할을 했던 그 위치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한 두어 사람일 거 아닙니까? 국토비서관 그리고 향후에 국토부 장관이 된 사람.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내용들을 전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밝혀야죠. 네. 네, 조사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해서는 1차 특검에서 거의 잘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2차 네. 종합특검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X의 조폭연루설과 관련해서 언론의 책임을 묻는 글을 올렸어요. 네. SBS 노조에서 일종의 언론 길들이기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요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언론 노조 출신이지만 네.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언론 길들이기일 수는 없죠. 고난에는 또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 2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에 대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 이게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1조 4항에는 이로 인해 가지고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권한과 책임이 헌법 21조 1항과 4항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된 걸 사과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인다?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언론 노조의 이런 태도, SBS 본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언론 노조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SBS 본부 차원에서 낸 성명이기 네. 때문에 이건 좀 구분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상 거기 좌표 찍기를 한 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명 일부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특정 PD를 공격하도록 좌표를 찍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공격이라는 워딩은 정확하지 너무 않은 저는 것 같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런 잘못된 비판이 일에 있었어요. 예. 잘못된 일에 대해서 예.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거는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개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가고 큰 언론사하고 싸운다는 거는 정말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법정까지 가서 이겨봐야 300만 원, 500만 원 나옵니다. 변호사비 수천만 원씩 들어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당해서 압니다. 언론은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예.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이에 대해서 어쨌든 팩트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사과라는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21대에는 관련된 법도 나오고 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언론 길들이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D-72일입니다. 이제 2달하고 네. 한 12일 정도 남은 건데요. 이제 선거전이 이제 치열하게 진행이 될 텐데 네. 민주당에 지금 새 후보가 계세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그 추미애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오늘 사임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라는 그 평가를 하고 네. 사임을 한 건데요.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새 후보 가운데 경쟁력은 한준호에게 있다. 네. 어떤 경쟁력으로 이번 72일간의 나머지 네. 선거 기간을 뛰실까요? 네. 우선 저는 현장형입니다. 현장형. 네, 현장형이고 국민들께서 보시다시피 그 대통령께서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 현장감과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IT 업계와 금융업계 그리고 언론 문화체육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행정을 다 두루 20여 년 넘게 경험을 한 현장형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있어서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비교적 젊고 두 네. 후보에 비해서 비교적 젊고 네네. 현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어떤 후보들보다도 현장에서 뛰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후보다라는 네. 말씀 좀 주셨습니다. 우선 4년간 직접적으로 대통령님과 손발을 맞춰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네. 성과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사법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 대선까지 여러 가지 성과들을 냈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되고 안 되고를 구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이거를 지시를 할 때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지시를 하는데 되게 행정에서는 되고 안 되고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정치 영역은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으로 이어가서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경험과 그리고 제 능력이 충분히 거기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경기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진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 북부 지역은 한 4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도 있고 네. 군사제한구역도 있고 상수원에 대한 규제도 있고 고도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 규제들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풀어나갈 것인가로 네. 접근을 해야지 예.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사실 이름 외에는 예.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기도를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떼어냈을 때 네.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주민들의 그 요구가 있다라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규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과감한 규제 개혁을 어떻게 중앙 정부하고 풀어낼 것인가,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도 이를테면은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큰 것처럼 네. 경기도도 남부와 북부는 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GRDP 1위예요 경기도가. 그런데 1위하고 31위 차이가 10배가 납니다. 네. 1억 천에서 1,000만 원대 초반까지. 그리고 뭐 각 지자체별로 31개 지자체별로 좀 다르긴 한데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게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5극 3특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기도형 10특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낙후한 네네. 경기 북부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조금 한준호 시대에 달라질 수 있는 경기도를 바로 마주할 네. 수 있다면 어떤 것일까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규제 개혁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고양시 제가 있는 지역만 보더라도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창릉 지역은 1군단 그 유사시 비행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한 43m 정도 묶여 네. 있어요. 이거를 규정을 바꿔서 인근에 있는 11항공단, 그러니까 헬기 부대 쪽으로 규정을 바꾸게 될 경우에는 인근 2km를 제외하고 그 고도 제한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공급량도 늘릴 수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도 제한에 대한 규제를 풀 수가 있죠. 수도권 규제도 제가 볼 땐 과밀 억제 구역을 별도로 떼내서 과밀 억제 구역을 조금 규제를 해소를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고양시하고 수원시에서 진행했던 용역 결과 보고에 따르면 70조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이 50조, 비수도권이 20조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한 15조에서 20조 정도를 별도로 담고 네. 특별한 혜택을 주는데 사용을 하게 된다면 매해 한 15조에서 20조 정도의 그 자원이 생기는 거죠. 이를 통해서 경기 북부 쪽을 발전하는데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네. 꼭 하시고 싶으신 당부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그 훌륭한 선배님들 두 분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3인에 들 수 있도록 해주신 저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제 4월 5일에 치러지는 본 경선에서는 당원과 국민 여론 50대 50으로 치러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후발 주자이기도 하고 또 가산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실제 경선에서 이기게 되는 득표율은 52.8% 정도 됩니다. 쉽지 않은 경쟁이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준호를 좀 알리고 한준호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경기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